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자, 이제 11번이 조금 저는 좀 의아한데 이게 정답률이 이제 66%. 정답률이 66%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무조건 난이도 하하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백지도 문제라서 가나 지역 알고 이 A, B, C 지역 이것만 알면은 사실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자, 백지도 학습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전라남도만 하지 마시고 전체 다 하셔야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백지도 특강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 특강 들으시면은 절대 안 까먹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11번 백지도 특강 들으시면은 풀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틀린 거를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백지도 특강 하시면은 까먹을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12번. 자,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실제로 정답률도 이제 41%로 이번 시험지에서 제일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솔직히 12번은 틀릴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제로 정답을 고른 걸 보시면은 일단 3, 4, 5번을 고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화력 발전 주어져 있고 태양광 발전 주어져 있고, 신안이랑 이 보령 이 지은 것까지 잘했고, 자, 이 지역 그러니까 A가 이 화천인 걸 찾은 것까지는 사람들 다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2번 이 선지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려웠죠.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많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바로 뭘 묻는 건지 아셨어야 되는데, 이거 풍력 발전이랑 그리고 수력 발전 이걸 비교시킨 겁니다. 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두 개의 신재생 에너지 있죠? 풍력 그리고 수력, 이거를 비교해서 뭔 발전이 더 많을까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실제 최초 풀이 영상 다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막 생각했단 말이에요. 풍력 발전은 여기 태백산맥이 지나면서 하니까 여기서 풍력 발전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 따라서 이제 화천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이제 여름철이 더 많다고 맞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 화천은 자주 나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제 화천의 이제 신재생 혹은 이제 1차 에너지 뭐 그런 분포까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크게 보시는 연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셔서 해야지 풀 수 있는 거지. 사실 이거 화천이 발전량이 여름철이 더 많은 거를 외우고 계신 분은 사실 좀 굉장히 이제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거를 외우시는 분은 진짜 강사님도 솔직히 말하면은 강사님도 이거는 막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건 좀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이것도 생각하셔도 이것도 결국 크게 보자 이쪽에 속하는 말인데, 이게 화력 발전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면은 이게 1차 에너지로 발전하는 거랑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최초 프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태양광 뭐 풍력 수력 이런 게 그렇게 발전이 잘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량이 그렇게 많으면은 아니 진작에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다 없애고 그냥 다 신재생 에너지로 굴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런 원리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당시 그 최초 풀이 당시에 그 태양광 발전이 화력 발전보다 많을 수가 있나? 이거 화력 발전이 진짜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골랐었는데, 결국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모든 지역에서 화력 발전이 더 많습니다. 화력 발전을 아예 안 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1번, 2번 구분하는 방법은 좀 크게 보자. 우리가 이제 화천에 이런 지표를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봐야 되고, 이제 화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 중에 뭐가 더 발전량이 많을지도 크게 봐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보는 그런 태도를 조금 이제 함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려웠고 이번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46점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 12번이 그거에 이제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12번 때문에 정답률이 아니라 1등급 컷이 굉장히 좀 낮게 잡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12번 틀리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좀 크게 보는 태도만 조금 가지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충분히 틀릴만 했던 문제입니다. 12번은 저도 이제 12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최초 풀이 당시에. 자, 그다음 13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72%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도 이제 11번이랑 똑같아요. 자, 이거 틀리신 분은 이제 이것도 백지도 복습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백지도 복습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5단원의 이 교통 부분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청주공항 그리고 이제 항만은 당연히 이렇게 그 바다가 있는 혹은 강이라도 있는 지역이 이제 항만이 아니 강이 아니라 이제 바다가 있는 지역이 당연히 항만이 있겠죠. 그거는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당진에 항만이 있나 없나를 외우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금 상식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백지도 문제라기보다는 교통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 가나다 이거를 못 정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크게 보는 태도 이것도 역시 필요하다. 배가 지나려면은 바다가 있어야 되니까. 자, 14번. 이거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59% 정답률이. 일단 난이도는 저는 중 드릴게요. 중. 이제 외국인 주민 수. 자, 이제 외국인 주민 수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 또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이 수면은 일단 인구 많으면은 뭐든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주민 수든 아니면 편의점 수든 뭐 제조업 종사자 수든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을 비교했을 때 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속하는 그런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가 많으면은 외국인 주민 수가 많겠다. 사실 이거는 개념에서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성비 이게 사실 외국인 주민 성비는 이제 청장년층 성비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았다. 그리고 청장년층 성비도 높았다. 이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틀리셨으면은 조금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은 사실 여기 유승 무역비가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아요. 유승 무역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 시골 이쪽이겠구나라고 그 정도만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값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작은 값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외국인 주민 수도 여기가 제일 작잖아요. 외국인 주민 수 이제 시골이니까 기본 인구가 더 작으니까 외국인 주민 수도 더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그래프를 좀 다각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각도로 보자. 이제 하나에 매몰되어서 그쪽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난이도는 중 드리겠습니다. 결국 인구 문제라서 외국인 문제라서 쉽진 않았어요. 자, 15번. 자, 이거가 정답률이 보면은 69%인데 이게 왜 이게 3번을 고르신 분들이 많네요. 자, 일단은 자, 신라 고도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이게 경주는 이게 모를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뭐 수학 여행이든 다들 한 번쯤 가보셨잖아요. 경주는. 그래서 이제 1번이랑 3번 중에 이제 근데 3번을 고르신 분들이 20% 정도 계시는데 자, 이것도 드릴 말이 없습니다. 난이도고 사실 제일 쉬워요. 이제 백지도. 이것도 틀리신 분들은 이제 백지도 가서 다시 학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백지도를 학습하라는 게 이 백지도 지역이 어딘지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백지도 보면서 이 지역에는 뭐가 있다, 뭐가 유명하다 이런 것까지 같이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 백지도 특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6번.
84%. 아유, 다들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 쉽고 그냥 보고 읽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자, 틀리신 분들은 제대로 못 본 거죠. 이제 뭐 긴장을 하셨거나 아니면 숫자를 실수로 잘못 읽으셨거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보셔가지고 틀린 거지. 이건 뭐 실력이랑 관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지리를 안 선택하신 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어려우려면은 여기가 막 이렇게 A가 이제 뭐 이제 영광, B가 해남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솔직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백지도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다.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7번. 자, 17번 정답률 56%인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틀릴만 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나랑 다를 구분하는 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초 풀일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통적 중심지는 그 변화 폭이 비슷하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도 일정하고 그런 추세를 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잘 모르셔서 이건 사실 개념에서 다룬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적 중심지의 그 변화폭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안정적이다. 굉장히 잔잔하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은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가 진주고 가다는 쉽잖아요, 사실. 가는 이제 산청이고 다는 창원인데 뭐 계속 이제 엄청 인구가 계속 감소한 지역이 당연히 산청이겠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것만 생각하셨으면 사실 뭐 답 3번 이거 하는 건 쉬우니까 이게 이 진주 이런 전통적 중심지가 변화폭 뭐 인구 변화폭이 비슷하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걸 알아가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지 틀렸다고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8번. 근데 이거는 틀리신 분들은 이게 솔직히 개념을 아예 안 본 거거든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사실 이게 뭐 하천, 해안 이런 거는 뭐 그림이라도 나오고 개념이 문제 풀 때 재밌기라도 하지. 사실 저도 알아요. 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 국토종합개발계획 이거 외우기 존나 귀찮거든요, 진짜. 근데 한 번 외워두시면은 편합니다. 절대 안 틀릴 수 있어, 절대. 이거 여러분들이 이 국토종합개발계획 이 개념 공부를 사실 엄격하게 하시면은 담아줄 수 있는데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글로 나오니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용기 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틀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쉬웠던 게 자, 여기 연도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 1, 뭐 3, 4 다 정할 수 있었죠. 이렇게 바로바로. 근데 보시면은 1, 2, 3번 선지가 사람들이 일단 구분이 안 됐던 것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언제 설정됐는지, 도로 통합 시 언제 출범하였는지, 뭐 정비계획법 언제 최초로 실행되었는지 그 표가 있어요. 표가 수능 특강이든 아니면 여러분 개념서든 어디 책을 보시든 다 그 표가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 표를 보시고 한 번만 시간 내서 외워주시면은 절대로 수능 때까지 절대로 안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이제 최초 풀이 때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죠. 늘고 있죠.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저는 이거 난이도 하 드릴 겁니다. 정답률이 낮아도 이건 하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개념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 그래프나 이런 게 나온 게 아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난이도 하를 드리고 이거 틀리신 분들은 이 개념 복습 한번 해주시길 바란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7번. 이 17번은 이제 그 난이도는 중 드리겠습니다. 중. 솔직히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통적 중심지 인구 변화폭이 비슷하다 해도 충분히 창원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1980년부터 2000년대 이것만 사용해도 사실 알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19번. 자, 이거는 정답률이 이제 65%.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그냥 마지막 페이지라서 좀 정답률이 낮았던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8번이나 19번 둘 다 저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틀리신 이유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못 간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제 막 12번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못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19번 보시면은 이거 솔직히 푸신 분들은 이거를 좀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구분 못 하실 수가 없거든요. 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 서리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10월이니까 여기가 첫날이겠죠. 이거 하시고 뭐 이 가에서 나의 기간은 뭐 무상 기간이라 하시든 아니면 뭐 여름이라 하시든 저처럼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 3번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근데 좀 중요했던 선지는 4번 선지죠. 4번 선지. 왜냐? 동일한 위도에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이제 유상 기간이 높다. 유상 기간이 많다. 이게 틀린 선지니까 유상 기간이 적다를 조금 이제 수능 때는 그거를 이제 힌트 없이도 그냥 바로 툭 던져도 아 당연하지 동의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설정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번 선지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사실 지도 보고도 풀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지도 보고 계산하시면 그냥 날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자 동일한 위도 제가 이 파란 선으로 설정을 했는데 서해안은 4월 1일부터 11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고 이 동해안은 1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니까 그러면은 직접 계산해 봤을 때도 서해안이 더 길구나라고 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잘 모르겠는 거는 이제 지도에서 확인한 경우도 있다.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난이도는 쉬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팬 현상 이런 게 나와야지 조금 어렵지. 아니면 뭐 기온 역전 현상이나 열섬 현상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든가 이래야지 어렵지. 사실 설이 첫날 마지막 날은 굉장히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난이도 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자, 이게 이제 또 그 화두에 올랐는데, 자, 여러분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솔직히 토양이랑 식생 공부 제대로 안 했었어요. 토양이랑 식생 제대로 공부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25학년도 수능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그때 17번에 갑자기 나왔죠. 이제 토양 문제가 보통 안 나오는 유형이었습니다. 안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셨죠.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렇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거 솔직히 이것도 정말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은 평생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틀리신 거면은 이걸 아예 공부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개념 공부를 아예 안 한 거라고 이 부분을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한 번만 좀 해주시면은 평생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딱 한 번만 용기 내서 이 18번이랑 20번 용기 내서 개념 한번 봐주십시오. 하루만 시간 내서 이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토양이랑 식생까지만 개념 한번 복습해 주시면은 수능 날까지 계속 여기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뭐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텍스트로만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거 그대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푸는데 진짜 한 10초만 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념 복습하셔서 편하게 푸시기를 제가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토양 문제는 이번 6월 모의고사 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식생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토양보다도 훨씬 안 나오는 유형인데 이게 작년 6월 모의 평가에 갑자기 나왔었죠. 얘도 이제 7번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해서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것도 이 기억을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었어요. 그 니은은 사실 이제 뭐 카르스트 지형이나 뭐 제주도 이런 데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밭이 차지한 비율 높다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이게 문제였죠. 이게 간대 토양이나 성대 토양이냐 이게 그냥 정확하게 반대로 된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4번을 맞다 해서 4번을 고르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간대 토양, 성대 토양, 미성숙토, 성숙토 이런 거 공부해 주시고 이제 뭐 더해 가지고 이제 같은 단원에 있는 같은 처지죠. 많이 안 나오는 식생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 토양이랑 식생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었고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외워야 돼서 그냥 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률도 그렇고 공부 안 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답률 낮고 그러니까 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 드리는데 사실 9월 모의고사에는 이게 20번 이게 지금 토양이 나온 시점에서 이 9월에는 이게 정답률이 높아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난이도는 중이었다 해서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12번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셔야 될 거는
각자 있을 거잖아요. 각자 틀린 부분에서 개념을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틀린 부분에서 개념을 복습해 주시고 이제 특히 28번과 20번 개념 이거는 복습이 아니라 학습일 수도 있어요. 아예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현역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한 이 17번, 뭐 이 14번, 뭐 12번 이런 것들은 그리고 13번 이제 뭐 항만 이거 당연히 바다가 지나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조금 크게 보는 태도까지 이거는 이제 엔제나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태도 길러주시면은 9월 모의고사는 훨씬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사실 9월 모의고사에 나왔으면은 당장 등급 컷이 48점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9월 모의고사에 나왔어도 이게 6월 모의고사란 특수성 때문에 등급 컷이 낮게 나왔다니까 이게 자신의 성적이 어떻든 뭐 불안해하시거나 아 망했다 이러질 필요가 없고 아 난 역시 잘해 나는 역시 이제 한국지리 공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면은 수능 때 충분히 1등급 넘어서 만점까지 맞을 수 있을 테니까 함께 공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6월 모의고사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백지도 특강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개념 이제 또 반수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념 빠른 복습 영상까지 제작해가지고 근시일 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